네. 자, 179페이지 2번부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 10월 5일 날 만기가 한 건 있었어요. 하나은행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아 보관 중인 것이다. 그러면 받으러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받으러음을 3,8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 만기일은 10월 5일이다. 10월 5일 날 받으러움 만기 처리하는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10월 5일로 날짜 바꾸고 대변의 받으러움 110번 거래처는 하나기업 적요에는 받으러움 적요는 나중에 자금 관리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지나가고 금액은 3,800만 원. 차변이 뭐가 돼요? 102번 당좌 국민은행 당좌 적요는 받으러움의 당좌 추심 2번 받으러움 당좌 추심이라는 적요 쓰면 되고요. 금액은 3,8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할인이 아니라 만기 4번 어음 상태 4번 만기는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찾습니다. 선택 만기는 선택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제일 간단한 자금 관리가 만기 어음만 선택해주면 끝나요. 여기 어음 상태를 만기로 해놓고 다음은 10월 8일 거 보겠습니다. 배서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 매입 대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 전자어음 4,3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고요. 이 어음의 만기는 11월 30일 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는데 우리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베스트원이 준 받으러움으로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으므로 차변이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없어졌으니까 대변이죠. 입력할까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날짜가 10월 8일이네요. 10월 8일 3번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한성 코드에다 한성 적요에다가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어음을 양도했어요. 7번 배서 양도 금액은 4,300만 원.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은 누가 발행한 거냐? 베스트원 받으러움의 코드 1002번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4,300만 원 이렇게 하고 받으러움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야죠. 그래서 여기를 할인이 아니라 배서로 바꿔요. 어음 상태를 배서가 3번 어음 번호를 찾아야 돼요. 더블 클릭으로 선택 엔터하면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내려가요. 지급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한성에다 지급한 거니까 지급거래처 더블클릭해가지고 한성 2002번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배서 양도는 밑에 자금 관리할 때 지급거래처까지 해요. 다음에 4번을 해보겠습니다. 부도
10월 10일 두리온스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받아 보관 중인 거다 그러면 이거 받으러음이에요. 900만 원을 지급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지급 거절, 부도 처리를 당했어요. 만기는 10월 10일인데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더니 부도 났다. 부도 났다는 건 뭐냐? 두리온스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으러음을 말이죠. 대변해 줍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받으러음을 없애고 차변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면 부도어음과 수표. 차변에 부도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계정 과목이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걸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자, 10월 10일로 바꾸고 대변이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는 두리온스 거 적요에는 부도어음으로 대체 7번 적요 금액은 900만원 차변이 3번 코드에다가 부도로 검색해 보세요. 976 그 다음에 거래처는 1005번 1005 두리온스로 코드 걸어줘야 돼요.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세요. 엔터로 복사하시고 900만. 그리고 이 받으러음을 부도 처리해 줍니다. 자, 받으러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자, 어음 상태에 부도가 있어요. 5번이 부도입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900만원짜리 선택해 줘요. 부도 처리는 만기 처리처럼 번호만 선택해 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부도 처리할 때는 대변의 받으러음, 차변이 부도어음과 수표. 거래처는 똑같은 코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5일 할인.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스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받아 보관 중인 것이다. 받으러음입니다. 이것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좌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율은 생략한다. 자, 당좌 계좌로 입금받은 거 당좌예금 할인료 5만원을 뭘로 처리하냐면 이게 이제 계정 과목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어음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입금증을 보시게 되면 어음은 5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대변의 받으러음이 500만원이 될 것이고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요거는 차변이 될 것이고 비용이니까 수령액 요거는 당좌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이 될 것이고 당좌 예금. 네. 자, 그래서 요게 대변, 요 두 개가 차변이 됩니다.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5일 10월 15일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는 올림푸스 적요는 할인이라는 적요 어음 할인액 당좌 예입 5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적요는 어차피 바뀌는데 네 하여튼 뭐 5번 적요가 맞아요. 자, 금액은 500만원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고 저 교회는 어음 할인료 금액은 5만원. 또 차변 당좌 예금 거래처 당좌 예금이 국민은행인가요? 네, 국민은행 당좌. 저 교회는 받으러움이 이제 어음 할인액인데 여기다가 어음 할인액이라고 씁시다. 어음 할인액 금액은 49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한 다음에 또 F3 눌러서 해줘야 돼요. F3 할인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내려갑니다. 할인 기관은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은행을 국민은행 구로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국민은행 당좌 확인한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지점에다가 구로 지점 엔터 치고 할인율은 생략. 할인율 생략하십니다. 자, 어음과 관련 거래를 말이죠. 5가지 보관, 만기, 배서, 부도, 할인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받으러움 관련한 거 5가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책에서 풀이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가서 지급어음 연습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 관리에 대해서도 FAT 1급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연습이 됐죠. 어음 수령을 하면 등록 작업을 한다. 발행을 할 때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일어나고 만기 때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감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감소로 만기가 될 때 회계처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수행과제 10월 20일 어음 등록 및 발행이라는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 지급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죠. 대변의 지급어음. 전자어음 한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에 반영하시오. 이걸 보고 반영하면 됩니다. 수령일, 금융기간, 매수. 자, 그래서 이 어음 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 차변, 대변하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상단에 보게 되면은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 단추가 있죠. 클릭하고 수령일 입력합니다. 2023 1020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는 전자 눌러서 4번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라고 있어요. 확인. 어음 번호는 여기 6번의 두 번째 칸에다가 004 2023 1020 12345678 엔터. 매수는
1 엔터.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등록.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입력합니다. 10월 20일로 날짜 바꾸고,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대신 적용 외상매입금의 적용에다가는 어떤 적용? 밑에 보시면은 어음을 발행해서 반제했으니까 2번 적용 딱 좋죠?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금액은 130만원. 대변 252 지급어음. 거래처 대신에다 발행한 거죠. 코드 똑같습니다. 2001번. 적용은 엔터로 지나가고 130만원.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또 클릭하고 F3. 네, 어음 상태는 발행이니까 그대로 두고 어음 번호를 아까 등록했던 번호를 찾아요. 더블 클릭해서. 하나밖에 없죠? 확인. 그리고 엔터 쳐서 발행일은 그대로 두고, 또 엔터 치면 만기일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2024 0112 이렇게 만기일 날짜 하나 고치면 끝납니다. 지급은행에서는 그냥 엔터치. 그래서 어음 등록,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문제는 어음 결제라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음 결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주식회사 한성에다가 발행한 전자 어음 3,08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감소하고 대변이 되겠죠. 발행한 어음이 지급어음이니까 발행한 어음 부채 감소, 부채 감소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거래입니다. 자, 날짜는 10월 24일. 3번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한성, 적용은 만기가 된 거니까 지급어음 당좌결제 1번. 금액은 30800 플러스 대변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당좌 적용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 30800 3,080만원. 자,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자금관리 또 합니다. F3. 결제. 어음번호 더블클릭해서 3,080만원짜리 선택. 만기는 이게 끝. 네. 그래서 지급어음은 만기라고 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결제. 네, 만기 결제를 그냥 결제라고 했습니다. 받을 어음은 만기. 어음 상태가. 지급어음의 만기는 결제. 받을 어음의 만기는 만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급어음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을 수령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하고 지금 방금 했던 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니까 이 회계 처리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풀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 지금 했던 내용을 대부분 다시 복습하는 정도이죠. 새로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 다음은 결산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관리도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 결산 프로세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결산 사항을 체크하고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순서는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우리가 FAT 1급을 할 때는 원가 명세서 작성하지 않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순서대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전자 결산을 하니까 재무전자가 거의 일반 전표로는 끝나가네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뒤에 나오겠지만 흐름상으로 지금 결산대가 왔어요, 벌써. 자,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계정과목은 뭐고, 코드 만들고 자산명, 취득일, 기초가액, 전기말 상각노계획, 신규 취득 증가 뭐 이런 것 등을 입력을 합니다. 상각방법, 내용연수 이런 것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여기 있는 우리 회사 고정자산을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차량 1. 차량 운반구의 차량 1 요거는 이미 등록돼 있으니까 나머지 건물하고 기계장치하고 비품하고 개발비하고 4가지만 등록합시다. 자,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을 치세요. 그러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량 운반구 하나 보일 거예요. 자, 그 밑에다가 건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계정과목 더블클릭해서 건물 메뉴에 거 202 확인, 코드 101, 자산은 공장 건물, 취득일이 2019 0228, 기초가액이죠. 8,900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2,200만원, 그러면 전기말 잔고 금액이 6,700만원 나올 거예요. 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정액법, 상각방법 1번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내려와서 10번 내용연수에다가 20년, 그 다음에 경비구분이 500번대다.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해야 되죠. 여기를 1번 경비구분이 1번이 500번대입니다. 그래야 제조원가로 갑니다. 네, 모든 걸 다 입력했어요. 여기 이제 회사가 계산하게 되는 당기분, 건물분, 공장 건물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 입력하겠습니다. 3번째 줄 클릭하고 계정을 더블클릭해서 기계장치 206 확인, 코드 201, 자산은 기계일, 취득일은 2020 0201, 기초가액은 9,800만원, 전기말 상각노계액은 3,200만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정율법 그대로 두고 내용연수에다가 10. 자, 경비구분 500번대니까 여기 경비구분에다가 1번 500번대 공장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로 가야 된다. 감가상각비 얼마가
1709만 4천원이. 다음은 비품 입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계정 더블 클릭해서 비품 212 확인, 코드 401, 자산 비품 1, 취득 1, 2023 1130, 기초가액 300만원. 기초가액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2023이면 단기죠. 그래서 신규 취득 증가 여기다 입력해야 돼. 신규 취득 증가 300만원 4번에다 입력하셔야 돼. 정률법 그대로 두고 내용뉴스 5년 10번에다가 5 엔터. 800번대 밑에 경비구분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가는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여기 계산된 금액을 보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2만 5,500원. 자, 신규 취득에다 넣는 것은 단기 증가분을 신규 취득에다 넣는 겁니다. 단기 증가 및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되어 있네요. 4번. 취득 날짜 보시고 판단해서 입력해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거 개발비. 자, 계정 더블 클릭하면 개발비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입력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산은 자산 코드 501, 자산명은 개발비, 취득일은 2022 01 06. 자, 기초가액에다가 300만원을 넣는 게 아니고 취득을 300에 했죠.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과 다르게 기초가액에다가 장부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동안 유형자산은 기초가액에 그동안 뭐를 쭉 넣었었냐면 취득가액을 입력했습니다. 취득금액을 입력했어요. 유형자산은. 하지만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에 기초가액에 장부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유형자산은 계속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날까지, 폐기하는 날까지 그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끝까지 가지고 가요. 왜 가지고 갈까요? 감가상각을 할 때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을 시키기 때문에 취득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은 매년 기초가액이 달라져요. 왜냐? 차감 계정 안 만들어요. 여기 전기말 상각 누계액 이런 거 회계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여기다 입력은 하지만 반영을 안 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초가액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취득을 300에 했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60이므로 240이라고 넣어야 돼. 240이라고.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60만 원을 입력해요. 하지만 전기말 장부가액이 안 변합니다. 전기말 장부가액이 기초가액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기초가액에다가 만약에 300만 원을 넣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60만 원을 넣게 되면은 전기말 장부금액이 그냥 300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300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기말 장부가액이 300이 된다 이거. 안 빠져. 요게 상각 누계액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자산은 차감 계정을 안 쓰기 때문에 여기 고정자산 등록할 때 요 상각 누계액은 참고사항으로 그냥 넣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비품은 아니고 기계장치나 이런 것은 기초가액에다 넣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주면 전기말 잔고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딱 써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기초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고금액으로 써요. 그러면 그 잔고금액이 전기말 잔고금액으로 똑같이 가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정액법 상각방법 1번 정액법 그대로 두고 내용뉴스 5년 5 예, 경비구분 800번대 여기 경비구분 800번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 60만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입력한 거 정확히 입력됐는지 188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건물부터 제대로 됐는지. 거기 그림에 있는 그 계산 숫자하고 똑같으면 돼요. 무형자산 등록할 때 주의 좀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무형자산 등록은 FAT 1급에서는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었네요. 이거 처음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준비를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부들이 뭐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든가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이라든가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이라든가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든가 이런 그 고정자산 관련된 관리용 장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결산에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조회해가지고 이것을 자동으로 불러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그래서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조회한다.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 여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면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서 12월 결산월을 12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닫으면서 아니면 기능모음에서 눌러서 저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 여기 있습니다. 클릭. 자, 결산월을 12월로 해서 작성합니다. 전체. 자, 이 계산이 다 맞았다고 보시고 저장을 합니다. 기능 모음에 가면 저장. 기타의 저장.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만약에 기능 모음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월별 감가상각비를 그냥 닫으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예 해주면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할 때 옆에 이렇게 하나씩 보았던 등록할 때 옆에 이렇게 봤던 거 있죠? 이 숫자 이것이 다 반영된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수동결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동결산을 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수동결산은 여기 표에 있는 이런 내용이 다 수동결산해야 될 거예요.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소모품 정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매도관행증권 평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비정상 감모,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는 거. 네, 이때 재고자산 개정과목 옆에 적요에다가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또 부가가치세 정리,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정리, 또 외화자산의 평가, 외화 부채의 평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설정은 자동분계지만 만약에 환급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동분계. 네, 191페이지의 표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표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다음 넘어가서 자동결산. 네,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전표 추가를 하면 되죠. 입력할 걸 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동결산. 자동결산 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산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후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 본 메뉴는 결산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정리사항을 수동대체 분계를 하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해당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자동분계하는 곳이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해당 월의 선택에 따라 중간, 기말 이런 결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결산하는 내용은 뭐였느냐? 여기 입력 대상 자료,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서 매출원가 결산을 하게 되고요. 감가상각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결산분계에 반영을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금액을 퇴직급여에다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대손상각비 대손 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분계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예상되면 그 부분을 여기 4번의 대손상각비와 마찬가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죠. 법인세 등 법인세 예상액을 입력해 가지고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 6가지가. 자, 그래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자, 문제가 5문제가 나왔네요. 결산 문제 5문제. 자,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수동결산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9월 4일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 분계를 하시오. 이것은 기간 미경과분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비용의 이연이에요. 이게 비용의 이연. 아까 여기 여러분 수동분계 그 표에서 비용의 이연은 분계가 뭐예요? 차변이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죠. 자, 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보험료를 납부해서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아, 내년 9월까지입니다. 9월 4일까지. 보험료는 120만 원이에요. 일할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일할로. 일수로 계산하라. 요 기간의 일수는 366일이랍니다. 366일. 양편 넣기라는 것은 일할을 계산할 때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하루로 다 계산한다는 것이 양편 넣기입니다. 만약에 한 편 넣기 하면은
시작 날짜만 넣고 마지막 날짜는 날짜 수에 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 미경과한 날짜를 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느냐? 24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9월 4일 날까지의 날짜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지를 딱 꺼내놓고 어떻게 세야 되냐? 이거 완전히 그냥 수동으로 손가락 세듯이 세는 겁니다. 네, 자, 메모지에다가 1월 달이 며칠이냐 이걸 세는 거예요. 양편 넣기니까 빼는 날짜 없이 그냥 다 세는 겁니다. 1월 달이 31일. 월자 귀찮으니까 빼겠습니다. 이렇게 2월이 9월 4일 날까지 세는 거예요. 2월은 달력을 보세요. 우리가 24년 2월이 28일까지 있는지 29일까지 있는지 이 달력 볼 때는 뭐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거 지나가 버렸네. 며칠이 있었어요? 29일 있었나요? 네. 네, 29일이 있네요. 29,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은 31일, 마지막 9월이 4일.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를 양편 넣기로 일할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한 편 넣기로 계산하라 라고 했으면 요 마지막 날짜를 4일로 쓰지 말고 여기를 3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한 편 넣기나 양편 넣기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양편 넣기 하니까 다 시작 날짜, 끝 날짜를 다 일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이걸 다 더해 보야 돼. 30일 더하기 29 더하기 31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나요? 248? 네. 248이 저는 248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왔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냐?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120만 원 곱하기 248 나누기 366일이라고 그랬죠? 예. 총 일수는 시험 볼 때 알려줘요. 355일인지 366일인지. 예. 그래서 366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이연시켜야 될 금액을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예. 120만 원 곱하기 248 나누기 366 813 114 소수 이하는 벌입니다. 813 114 나오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비용의 이연에 관한 분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813 114를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요.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비용의 이연 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하죠. 네.
거래처 지나가고 미경과 보험료 계상 1번. 금액은 아까 그 금액 813114. 소수 이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이 비용 취소. 보험료. 이게 지금 보험료죠? 네,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자, 보험료 일단 800번대로 해놓고요. 확인은 해야 됩니다. 자, 821로 일단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하세요. 네, 미경과 보험료 계상 813114. 자, 이 보험료가 800번대 보험료 과연 맞느냐? 9월 4일 거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무슨 보험료인지 9월 4일 거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보실까요? 9월 4일 120만원 보험료가 삼성화재 보험료인데 영업부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821 맞았죠? 네. 이게 만약에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였다. 그러면 이거 500번대 보험료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9월 4일 걸 미리 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짐작으로 그냥 800번대로 했습니다. 자, 12월 31일 가서 네, 보험료 800번대로 대변에 비용 취소시킨 거 맞다 이겁니다. 원래는 9월 4일 거를 가가지고 이 보험료가 제조원가 보험료였는지 판매관리비 보험료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전표를 입력하고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고치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하루 틀린 것 같다. 문제에서 말입니다. 24년 2월을 28일로 가정을 우리 29일로 계산했는데 네. 그러면 아까 그 숫자에서 하나 빼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금액을 고쳐줄까요? 네, 여기를 2월 달을 28일로 계산해라 그랬네요. 28일로 하면 이게 247일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0만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809836? 예. 809836으로 고칩시다. 예, 809836으로 예, 고쳐야 되겠네요. 전표에 있는 12월 31일 예, 금액을 809836으로 수정하겠습니다. 809836. 예, 그걸 못 봤군요. 28일로 가정해라. 이게 문제에서 며칠로 가정해라 그러면 2월달 날짜만 알려주면 달력 안 봐도 우리가 이제 알죠. 1월달 크고 2월달 그렇게 되고 3월달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일할 계산 옛날에는 제법 나왔던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또 다시 일할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습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